예, 저는 풋살 지도자 강사 이영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그 현역 축구 선생님들 앞에서 풋살 얘기를 하게 된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순간들을 많이 꿈꿔오기도 했고 꼭 그 풋살 이야기를 이제 축구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된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풋살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도 좋은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수교육 때 한번 온라인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 선생님들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이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풋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궁금함도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풋살을 하는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풋살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텐데 사실 이 영상이 이제 지난 작년 9월에 있었던 풋살 월드컵 결승전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최고 수준의 엘리트 풋살,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이 영상을 소개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풋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풋살이 왜 생겼는가, 풋살이 생겨난 그 태동 동기를 아시면 좀 더 축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풋살의 시각에서 보는 축구와의 약간 다른 점, 같지만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풋살 훈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축구에 전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풋살이 생겨난 지가 이제 92년 됐다는 얘기고요. 아시아에 온 지는 62년, 우리나라는 한 24년, 일본은 한 20년 먼저 그 풋살이 됐습니다. 그 국제대회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15번 열렸는데 이란이 12번, 일본이 3번 이렇게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풋살 월드컵은 1989년부터 시작해서 9번이 열렸는데 브라질이 4번, 스페인 3번, 2016년도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작년에는 포르투갈이 이렇게 우승한 월드컵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우루과이의 후안 카를로스 세리안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창안됐다고 하는 거예요, 풋살이. 근데 이 창안 동기 자체가 그 해가 그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지 않습니까? 1930년이면. 그래서 우루과이에서 우승을 했죠. 우승하고 나서 우루과이에서 또다시 우승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풋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체육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우루과이인들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민첩성에 있었다. 그 민첩성이 신체적인 민첩성뿐이 아니라 그 어떤 판단의 민첩,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있었다라고 해서 이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풋살을 창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구 코트에서 처음에 축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 생각해보면 이런 이제 제가 서 있는 이런 후로 바닥인데 여기에서 공이 이동하는 속도하고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공이 이동하는 속도는 좀 큰 차이가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까 이제 오성환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그 생각의 속도, 판단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좀 더 우수한 축구 선수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가 왜 생겼는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 인조잔디에서 하는 풋살이 과연 풋살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풋볼의 FUT하고 실내를 의미하는 살롱, SAL이 합쳐져서 풋살이라고 하는 그 종목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풋살을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풋살을 하게 되면
축구의 발전이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많은 횟수의 경험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강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드릴 훈련이 아니라 경기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선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 선수의 접근도 빠르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풋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같은 그 풋살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축구와 뭐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상대가 있는 경기, 발로 하고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 그 다음에 골키퍼가 있는 골문형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풋살을 통해서 축구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풋살도 독자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발전을 하고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팀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플레이 자체가 세트 플레이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풋살도 그 브라질 쪽하고 스페인 쪽하고 이렇게 좀 사실 나눠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브라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을 좀 중시해서 플레이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오고, 스페인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팀 플레이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는 시스템 플레이라고도 하고 포지션 플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은 아무래도 인디비주얼 쪽으로 많이 중시하는 그러한 플레이를 좀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뭐 축구만 사실 일본한테 지고 이런 게 아니고, 유감스럽게 우리 풋살도 아시아 레벨에서 사실 좀 밑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그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시되는 그 전술형 스포츠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풋살을 통해서 그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또는 저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많은 선수들이 유년기에 풋살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다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지금 얼굴하고도 크게 좀 다르지 않아요? 시간도, 경기가 멈추면 시간도 멈춘다고 하는 거, 특히 이 4초 규정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파울의 숫자죠. 그 6번째부터는 제이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골키퍼 플레이에 대해서 시간 제약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에서 플레이할 때는 4초 이내에 볼을 패스하거나 계속 다룰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강조드리는 이 4초는 선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다시 말해서 아웃 오브 플레이 된 이후로 경기를 재개할 수 있는 시간도 4초입니다. 그래서 그 4초 이내에 볼을 잃어버린 팀들은 수비로의 전환도 빠르게 돼야 되겠고, 공격하는 팀들은 공격으로의 전환, 그 전환이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그 판단의 민첩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거의 경기 상황에서 보면 첫 번째 컨트롤, 첫 번째 터치가 발바닥으로 하는 경우가 90% 이상,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을 취급하는 이런 장면들이 거의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드리블 마찬가지고요. 발바닥을 이용한 패스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제 톡킥이라고 하는 발끝을 사용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발끝을 사용해서 슈팅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인스텝으로 풀스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발끝을 사용하는 이런 장면들이 현대 풋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월드컵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슈팅이 거의 발끝으로 해서 골키퍼들의 반응 시간을 반응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는 아무래도 태동 동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첩성, 그 다음에 균형감, 또 이제 회복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현대 축구에서도 보면 유소년과 성인 레벨을 막론하고 스프린트의 횟수도 많고 뭐 거리도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풋살은 그 빈도나 거리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스프린트 횟수가 많다 보니까 경기 중에 선수들 스스로 회복해야 되고, 또 이제 그게 맥심으로 찼을 때는 벤치에 있는 선수와 교체를 통해서 호흡하고 에너지를 또 조절하는 이런 것들이 축구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로테이션을 활용하는 움직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로테이션도 사실 하나의 기본적인 틀에서 보는 약속된 움직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처음에 도입 단계에서의 가능하지만, 결국은 보면 선수가 볼 없이 움직이는 것도 축구에서 강조되잖아요. 풋살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볼을 터치한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로테이션과 매우 밀접해 있다. 그래서 결국 로테이션의 시작은, 그러니까 굳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로테이션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약속된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움직이는 선수 이위에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선수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로테이션의 정의를 비로소 이해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마 축구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격 상황에서의 세 가지 우월한 상황들 혹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 또 스페셜 플레이어가 있을 때의 그 우월한 상황. 그래서 공격 시에 우월한 세 가지 상황의 근거에서 이 공격을 할 때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 드리블러가 있는데 이 선수 곁으로는 안 가는 것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의 판단의 근거, 이런 거에 의해서 나머지 2, 3, 4번의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을 팀에서 이해했을 때 비로소 로테이션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세트 플레이는 축구에서도 똑같이 다 세트 플레이가 중요하고, 최근에 보면 코너에서, 축구에서요, 코너킥 한 볼을 발리로 때리는 것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풋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이 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 코너킥 세트 플레이로 돼 있었는데요. 이제 킥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놓고 하기 때문에 경기장이 이제 20에 40m잖아요, 풋살이. 그러면 상대 진영이면 20에 20입니다. 거의 킥인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나면 10m 전후인데 거기에서 바로 득점을 노리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풋살에서의 세트 플레이는 바로 득점 기회다. 이런 부분들이 축구와 다소 다르다면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선수의 위치, 초기 위치, 그죠? 시스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선수들의 역할, 이런 것인데,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축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제로톱이 나왔죠. 유로 어디에선가 제로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풋살의 포제로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포제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의 자리를 비워두는 거죠. 비워두고 이 네 명의 거의 뭐 미드필드 수준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고 수비를 현혹시키면서 틈을 노려서 어느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선수가 문전 앞으로 투입되고 볼이 투입되면서 이제 피니시를 하는 이런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포제로라고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대한축구협회 기술부에서 다행히 좋은 문서를 하나 줘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축구 전술이 풋살에서 왔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이 하나 나와서 그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팀이 경기를 하는데 사이드 쪽에서 풋살에서 쓰고 있는 투투 형태의 수비 형태를 쓴다든지, 또는 투원원 형태의 수비를 쓴다든지, 원투원 형태의 수비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난번 온라인 보수교육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수비 형태를 뭐 원투원 형태로 쓴다라고 하면 원투원이 맨 앞에 있는 이 원투원 형태는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선수가 이건 공격 형태지만 수비 형태로 봤을 때 볼을 모으는 방향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투투를 하거나 투원원을 하게 되면 이쪽은 바깥쪽을 수비를 하고 안쪽으로 볼을 몰아서 수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숨어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축구와 좀 접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칭은 이 뭐 윙이라고도 하고 아라라고도 하는데요. 이 양쪽에서 아무래도 상대를 흔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피봇은 이제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골키퍼는 그대로 하고, 앵커가 이제 스위퍼 역할을 하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을 사용하는 구기 종목이라는 거, 골키퍼가 존재하는 골문형 스포츠라는 거, 그 다음에 상대성 경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축구와 닮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는 이제 유럽축구연맹에서 발표된 자료를 잠깐 옮겨온 건데, 풋살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분명하게 풋살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축구연맹 자료인데, 풋살이 풋볼에 줄 수 있는 것들이 경기 중에 볼을 소유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 의사결정, 전환 플레이,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풋살이 축구의 발전을 시킬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유럽 쪽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 창안 동기, 풋살이 만들어진 동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거의 장점을 선생님들이 유소년들 축구 지도하는데 좀 활용을 하신다면, 기술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정밀하고 세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는 아무래도 꼭 풋살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풋살과 유사한 뭐 스몰사이드 경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전환 플레이 하는 그 훈련 형태의 훈련들을 좀 많이 하신다면, 그 상황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선수, 그런 것들이 좀 향상되는 이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신체적으로 민첩성이라든지 방향 전환, 시간이 좀 많고 이렇다면 움직임 스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를 들면 풋살에서는 그냥 움직여 이런 게 아니라 움직임이 이름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명명화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L 무브먼트라든지 D 무브먼트, 알파벳 D자 움직임, L자.
그래서 내가 공간으로 침투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움직임을 뛰어가서 내가 L자로 움직임을 꺾어서 패스 앵글을 내 스스로 만드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 비단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그 유럽 쪽의 풋살 지도자들이 축구 쪽에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브레이크런, 그러니까 수비를 따돌리는 그 쇼크 움직임이라고 하죠. 꺾어 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유년기 시절에 별도의 피트니스 트레이닝이 아니라 그런 것을 워밍업 타임 시간에 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빕스 뒤에다 놓고 빕스를 뺏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향상시키면 좋겠다, 접목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성 부분이잖아요. 아까 자료에서도 우리가 선수의 수행 요소를 4가지로 기본적으로 보는 걸로 예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기술, 전술, 체력, 정신. 근데 유럽 쪽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물론 최근에 마찬가지지만 기술, 전술, 체력, 심리, 사회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사회성 부분은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지 동료 선수들하고의 대인관계, 그 다음에 팀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뭐 희생정신, 헌신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교육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선수들이 갖춰야 될 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도 충분치 않다면 또 부족하다면 결국은 우리가 영양결핍에 걸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5가지 부분을 풋살을 통해서 뭐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풋살에서는 이 유수 단계를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2단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기초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을 주안점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가 보면 다 있기는 그렇고요. 실제 경기 상황과 매우 흡사한 훈련.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기를 하게 해라. 그래서 유소년기에는 실수할 수 있는 특권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그 같은 얘기인데 선수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믿고 있고 풋살 이론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또 이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동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욕심이 너무 앞서가서 높은 레벨의 훈련을 하다가 선수들이 그 자칫 따라가지 못했을 때 동기를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다시 그 레벨을 좀 낮춰서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통상적인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 부분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풋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로테이션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3-1에서 움직이는 거, 1-2에서 움직이는 거, 2-2에서 움직이는 거, 뭐 포제로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 나이대에 완벽하진 않지만 다음 단계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풋살을 지도하시지 않으니까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결국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단계에서 우리 팀 때문에 약해지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 역시 빨간색으로 좀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사실 저희 클럽에 유소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냥 스트레칭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요즘 아이들 몸이 사실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성장이 갖춰질 때는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스트레칭 하는 습관은 반드시 이때에 반드시 좀 갖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12세, 1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좀 중간에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인용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축구 전설 중에 한 분이시 요한 크레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스포츠 기자들이 그 속도와 통찰력에 대해서 간간히 혼돈하는 경우들이 있다. 내가 조금 일찍 판단해서 일찍 출발하면 마치 내가 굉장히 빠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화두가 어떻게 우리가 빠른 선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사실 오늘 다른 선생님들 강의, 특히 이제 오승환 선생님 강의는 저는 원래 스케줄에 사실 없었고, 또 선생님이 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여기 와서 제가 들었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저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공부한 것도 워낙이 지식이 좀 얕기도 하고, 또 워낙에 오 선생님이 좋은 깊은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브라질 대표팀 풋살 감독인데요. 마르퀴네스라고. 이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고 굉장히 공감을 했던 얘기는 뭐냐면, 모든 선수들이 수행을 하는 데는 인지하고 판단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흔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행동이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됐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을 하고 코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선수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하게 된 과정에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에는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인지의 요소가 요런 한 6가지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아까 이제 뇌의 영역에서 그런 프로세스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다른, 그러나 그 설명과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선수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 선수들이 또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지에서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인지 능력 향상을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지의 요소를 살펴보고 그다음 선수의 수행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요거는 영국 축구협회에서 미래의 우수한 영국 축구 선수를 풋살을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료에서 발췌해온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고요. 전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사회성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아마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5가지 영역에 여기에 속해 있는 요소들을 고루 갖췄을 때 우리가 결국 좋은 선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수를 우리가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거를 토대로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선수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선생님들의 축구 철학이라든지 현대 축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혀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과정에서 풋살이 좀 접목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좀 있고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에서는 얼마 전부터 상당히 이렇게 중시되고 있는 트레이닝론이 있는데, 이 인티그랄 트레이닝이라고, 결국 요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적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기술대로, 전술은 전술대로 이렇게 분류돼서 훈련되는 게 아니라 기술 훈련을 하더라도 체력적인 부분들을 가미하고 전술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서 통합적으로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까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유소년 훈련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세밀하고 정교하게라고 하는 부분, 나머지는 뭐 축구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선수들의 경험치나 선수들의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훈련 샘플, 훈련을 설계하는, 뭐 디자인하는 샘플을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컨트롤 훈련입니다. 여기에 주요 포인트 메모했고, 컨트롤의 종류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 훈련을 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둬서 주제를 정해서 훈련을 하시겠죠. 여기 훈련을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해놨는데, 예를 들면 뭐 축구도 아마 이렇게 워밍업도 하고 뭐 훈련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2인 1조로 서서 볼을 주고 받는데, 이제 발바닥으로 볼을 취급을 하는 거고요. 주고 받고 하는데 발바닥으로 이제 풀링 한다고 이제 앞으로 밀면서 컨트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좌우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3인 1조로 해서 터닝 하거나 또는 로테이션으로 바꿔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훈련은 삼각형 훈련. 다섯 번째는 이제 수비수를 한 명 두고 3대 1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서버를 두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훈련입니다. 축구와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어떤 훈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어떤 시각으로 훈련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선수들 현재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조언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슈팅 훈련인데요. 특히 이제 문전 앞에서 슈팅 훈련을 한번 디자인을 해본 것을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의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패스하고 안으로 들어가요. 이 선수가 어느 쪽이든 슈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간 선수가 그 다음 선수한테 볼을 받는데, 나중에는 이제 볼을 돌라라고 이제 뭐 누구 호명을 하겠지, 이름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패스를 하고 이 패스한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슈팅을 해라라고 이제 옵션을 거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컨트롤에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슈팅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컨셉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건데요. 두 번째는 이미 수비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패스를 하고 패스한 선수도 압박을 하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슈팅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볼을 주고 이 선수가 같이 플레이를 하면 3대2 상황,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는 상황들. 이것은 코치가 이제 볼을 넣어주고 3대3 동수의 상황에서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단계에 맞게끔 훈련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요거는 실제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인데 3대1 기본 움직임, 3-1 기본 움직임을 통해서 훈련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똑같은 형태로 훈련을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나갔어요. 아까 이 선수한테 패스를 하고 여기 도와주러 왔는데 이 수비수가 예측을 하고 이 앞쪽으로 왔을 때 이 선수가 방향을 돌려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때 볼을 취급하면서 이 수비수의 상황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얘기하는 영리한 선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선생님들의 눈에서 이런 선수들이 좀 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요거는 전환훈련의 샘플인데요. 훈련을 했던 장면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 볼을 잃었을 때 그 수비수가 역습을 하는 상황, 그 전환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드렸던 제가 말씀 중에서 풋살이 어찌됐든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현대 축구에 접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축구와 비교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바닥을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 효율적인 그 장면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롭 패스라고 하는 이제 발등을 사용하는 또 스푼킥, 볼을 들어서 넘기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런닝 스킬,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회가 되시면 풋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축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풋살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옮겨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